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TV 뉴스라인 정순혜 기자입니다. SNSTV 뉴스라인은 빠르고 생생한 영상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년 새로운 계획과 차별화 전략 등으로 다양한 면에서 최초, 최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 국악을 상징하는 공연장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차별화된 수식어로 불리며 성공적으로 무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인권 대표의 남다른 경영 전략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최다 보임 우수 최고 예술 경영자로 대한민국 기네스 기록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부회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인권 대표를 초대해 2014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최초, 최대, 최고라는 수식어는 어떤 면에서 사용되는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의 그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는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최대라고 저희가 하고요. 또 저희가 운영 방식에서 보면 선진국 스타일로 해가지고 요쪽 전문 그 용어로 8길이 원칙이라 해서 공적 재원의 지원은 받되 민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서 그것도 또 최고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을 이렇게 해오면서 저희가 뭐 기네스 기록을 경영자로서 제가 받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면에서 보면 뭐 최초, 최대, 최고의 수식어가 여러 붙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시설은 21세기 들어와서 뭐 대극장 2130석에서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또 특히 국내에서 다른 어느 공연장도 갖고 있지 않는 야외 공연장이 최대 7,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규모가 큰 겁니다. 원형극장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3개층의 전시장도 있고 국제회의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설이 서울의 예술의 전당 규모만큼 이렇게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가장 그 큰 규모로 최초로 건립이 된 겁니다. 아, 네. 그러면 매년 새로운 계획과 목표, 비전 등이 이뤄낸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어떤 경영 전략이 있으며 또 차별화된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저희가 매년 뭐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매년 새해 그 해년도에 그 예술 경영 전략이나 비전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베스트 아트 센터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그 목표대로 뭐 나름대로 최선의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한국 공연예술 경영 대상도 받았고 또 저희 기관이 이렇게 문예회관 중에서는 최초로 교육 기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도 지역 광역자치단체의 산하 공기관이다 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엔 저희가 약어로 KISS, KISS에서 Keep it simpler and smarter 해서 경영은 보다 효율적으로, 예술은 보다 창의적으로라는 예술 경영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에 저희가 좀 차별화되는 사업은 저희가 모든 분야의 다양한 장르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문예회관이 대부분 앞에 지역에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전라북도가 건립한 최대 복합아트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입니다. 공식 명칭이. 이른바 판소리의 고장, 소리의 고장인 전주를 이렇게 전북을 이렇게 상징해서 한국소리의 전당, 문화의 전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문예관과 달리 소리의 고장인 만큼 소리를 주제로 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저희가 외국 분들이 한국의 우리 판소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회 유로피언 소리꾼 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 2분, 벨기에인 2분,
그래서 그 예술 감독에서 5분의 유럽인들을 금년 5월 저희가 전북으로 직접 초청을 해서 우리의 전통 그 음악인들과 함께 같이 융합의 무대를 꾸리는 이런 특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리의 고장인 만큼 그 국악 동요 합창단을 금년에 설립을 해서 어쨌든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문화 그 아이콘이나 정서가 있지만 저희는 그 소리의 고장인 만큼 저희 소리문화의 전당에서는 뭐 다양한 장르의 그 품격 높은 예술 장르를 초청을 하지만 이렇게 소리에 집중을 해서 저희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예술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그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러니까 소리의 고장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소리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의 역점을 두면서도요. 또 다양한 장르의 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뭐 서울에서도 많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뮤지컬이라든지 클래식, 뭐 오케스트라, 연극, 뭐 오페라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전통 국악의 고장인데 또 다른 장르에서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아트 스테이지 소리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 앵커 원래 그 예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회 이상의 그 공연을 이끌어 왔는데요. 여기에는 그 월드 뮤직, 인디 음악, 재즈 이러한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의 기준인데도 매월 이 공연이 거의 100%그 유료표가 매진이 될 정도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 출연했던 분들을 그 연말에 갈라 형식으로 이렇게 큰 무대를 꾸미려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K-뮤직 프로젝트에서 소리 문화의 전당만이 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소리의 세계화를 위해서 뭐 작년에 하시는 것처럼 아리랑이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소리가 과연 판소리가 세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게 그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하는데 착안을 해서 우리의 명창들이 뭐 세계에 나가서 많은 공연을 하지만 저희는 그럼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판소리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금년 5월에 K뮤직 프로젝트를 하면서 작년 12월에 선발된 5분의 외국 그 소리꾼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펼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서양 음악인 클래식이 전 세계 보편돼가지고 일반화된 음악처럼 소리의 세계화라는 건 진정 우리의 예술가들이 나가서 우리의 창을 부르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외국분들이 그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부른다는 것 자체 그게 세계화가 된다는 바로 그 시작인 만큼 저희는 그런 사업에 좀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내 유일의 민영화 기관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공공 네. 분야 문예회관 경영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정부의 그 특별 그 법인체로요. 여기는 전국의 문예회관 한 85개 문예회관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거나 시군 같은 데서요. 수도권이나 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독립법인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규모 있는 시설로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의 규모로 복합아트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민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민간 위탁 말하자면 민영화인 셈입니다. 민간 영역의 용어로.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일정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여건에서 민간 위탁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2003년도에 이걸 맡아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장관상도 저희가 4번을 받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부 그 대상을 또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저희가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최고 경영자 그 인증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적은 공적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이른바
민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최초이자 가장 또 성공한 케이스의 모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이 대표님은 최장수 예술 경영자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간 몸담고 있는 것인지 또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제가 1980년대 초에 1982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여건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획사의 개념이 전혀 없었던 시절입니다. 일부 그 언론사에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할 때 제가 그 중앙일보에서 그 문화사업을 맡게 되면서 이 분야에 발을 들여 놓은 후 언론사에서 그 활동도 하고 우리나라 또 최초의 1,000억 그 기금을 갖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에 또 가서 활동도 하고 그런 게 바탕이 돼서 또 지역에 이렇게 복합아트센터의 예술 경영자로 2003년부터 와서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는 지금 30년이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문화의 전당의 CEO 경영자로서는 2003년부터 해서 저희가 12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록원으로부터 그 한국 기네스 기록 인증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최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공분야의 문예회관이 상당히 그 단임이나 또 중임 정도에 끝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번 보임을 해서 사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어느 문화예술 기관장이 20년, 30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없어서 제가 아마 최초이자 아마 그 쉽지 않은 국내 기록이 있어서 아마 기네스 기록 인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요. 네. 저도 중앙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전북에 가서 이 규모 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제가 꾸준히 견지해온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 경영, 청지기 정신, 또 지식을 우리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이런 3가지 요소를 이렇게 늘 실천에 옮기면서 지역사회하고 갈등을 갖지 않고 어떻게 되면 지역사회하고 서로 융합하고 화합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온 것이 12년째 이렇게 운영을 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이인곤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알찬 계획으로 희망, 웃음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뉴스캔 SNS TV 뉴스라인이었습니다.